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귀속조약 체결 직후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그 연설은 많은 역사적 통찰력과 세계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일본과 독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두 차례 사용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은 드레스덴, 함부르크, 쾰른을 잔해만 남을 정도로 폭격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다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아닌데도 잔혹하게 독일 도시들을 초토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드레스덴은 민간 목표였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폭격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처칠은 굉장히 잔혹한 인물입니다. 영화 때문에 위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미지는 과대 포장된 면도 있습니다. 푸틴이 일본과 독일을 예로 든 것은 전쟁 때 그렇게 너희 나라를 파괴한 것은 미국인데 왜 러시아를 미워하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투하한 것은 미국인데 왜 러시아를 그리 적대시하냐고 이야기한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는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며칠 전 러시아 연방정보국 FSB는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 영사 모토키 다츠노리를 스파이 혐의로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FSB에 따르면 모토키 영사는 아태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다른 나라 간 협력, 그리고 서구 제재가 극동 연해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를 돈을 주고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FSB는 모토키 영사의 행위가 영사로서는 적절치 않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은 러시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 항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주재 영사를 추방한 것은 그 위치적 상징성도 있습니다. 러일 간 분쟁 요소가 바로 북방 4개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모토키 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에스피어나지, 첩보 활동과 관련된 건데 참고로 스파이 행위를 일본어로는 모략구라고 합니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모략인데 남을 헐뜯고 비방한다는 의미 외에 첩보, 계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상사맨들도 정보 수집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낯선 외국에 가면 뭐든지 정보를 수집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중 전쟁 당시 상하이 조계의 지번까지 기록한 꼼꼼한 지도를 만든 것도 일본인입니다. 호기심이 너무 많아 외딴 곳에서 측량을 하다 발각돼 간첩으로 체포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오타쿠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일본에 대해 화해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할린2 LNG 사업 재편에서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치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일본이 영국처럼 과거와 현재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돌아올 길을 끊지는 않으면서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위치의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식의 동맹이냐고 푸틴은 반문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최고의 관리들은 감시당하고 사무실과 자택이 도청된다고 했습니다. 종처럼 대하는데도 조용히 고분고분 그 같은 오만한 행위를 참고 넘어가는 것은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가신 국가들이 유로 대서양연대 줄을 서도록 명령하고 위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워싱턴은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정치인들은 여기에 고분고분 따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와 자원들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을 탈산업화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유럽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굴종을 넘어서 자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모든 게 그들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앵글로색슨은 제재로도 더 이상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 아예 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틱해를 지나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파괴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착수했다면서 파이프라인 파괴로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 폭발을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스파이프 파괴로 EU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라는 젖을 떼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수년간 EU 리더들에 대해 러시아 가스 대신 미국의 LNG를 쓰라고 종용해왔습니다. 블링컨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미국이 EU의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EU 지도자들과 가스 수요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파괴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시도가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탈산업화는 완료됐습니다. 어디서 무슨 에너지를 수입하든 비용 면에서 러시아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군과 돈바스 민병대는 크라스니 리만의 방어 진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위협이 심각해 러시아와 돈바스 연합군이 크라스니 리만의 정착지에서 철수해 재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인 우세로 포위하는 바람에 섬멸을 피하기 위해 퇴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우크라이나군은 200명의 병사, 5대 전차, 5대 보병 전투차를 잃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돈바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발생한 전황이라 러시아군이 체면을 구겼다고 서구 미디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괴멸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러시아군은 전통적으로 퇴각도 잘합니다. 나폴레옹 침략 전쟁 당시에도 쿠투조프 장군은 퇴각을 거듭하면서 지구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30만 예비역 동원령을 내리고 병력과 물자를 재배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동원할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100만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젤렌스키는 금요일 대통령령을 통해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징집은 없을 것이며 현재 복무하는 병력의 제대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분쟁 직후인 2월 25일 전국적 동원령과 계엄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엄령은 최소한 11월 21일까지는 계속됩니다. 러시아는 최근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를 서구의 용병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 대신 러시아와 싸우는 용병이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특수군사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내부 반란군이나 테러 분자 진압 정도로 정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3차 조국 전쟁으로 봤습니다. 러시아 군사 잡지 살닷 러시 3월 3일자를 보면 군사 전문가 보리스 로진이 뚜레치아 아체체스트 비엔나야 바이나라는 제목으로 각지의 전황을 요약한 기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공에 이은 3차 조국전쟁의 서막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장기전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장에서 군대가 맞붙는 전쟁 외에 경제, 정치, 문화, 선전, 사이버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국제 질서가 완전 재편될 때까지 가는 전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